안녕하십니까.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김기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다리 정맥의 구조와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근육 안쪽에 있는 심부정맥으로 이 심부정맥을 통해서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대부분의 혈액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근육 바깥쪽에 지방과 피부층에 있는 표재성 정맥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대부분 이 표재성 정맥에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재성 정맥과 심부정맥을 이어주는 교통정맥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를 공부하기 때문에 표재성 정맥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재성 정맥은 큰 두 개의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부부터 시작해서 내측 복숭아뼈까지 가는 큰 대복제 정맥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오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뒤꿈치로 내려가는 소복제 정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혈관이 기둥을 이루고 있고 작은 혈관들이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는 작은 혈관에서 주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경우는 중력과 역행에서 큰 혈액 기둥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혈액 기능은 중력을 역행해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펌프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 펌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수축으로 쉽게 펌핑 기능이 일어나서 이 펌핑 기능으로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쉽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다리정맥 시스템에서는 이런 종아리 펌핑 기능을 제2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아리 근육에 짜준 피가 한꺼번에 다리에서 심장으로 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조물이 뭐냐면 단계적으로 혈액이 올라가고 올라간 혈액이 다시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구조물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정맥에서 가장 중요한 밸브입니다. 밸브 역할은 종아리에서 짜준 피가 발목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벅지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 피가 다시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밸브는 동맥에는 없고 정맥에만 존재합니다. 정맥의 밸브에 이상이 있으면 혈액이 역류하게 됩니다. 심장 쪽에서 다리로 혈액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다리에 있는 정맥이 모양이 변하든지 확장이 일어나고, 또한 정맥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영어로 베리코스 베인이라고 하는데요. 의미를 살펴보면 포도송이 모양으로 혈관 형태가 변한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알려진 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여러 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유전성입니다. 이 유전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약한 밸브를 가지는 것인데요. 부모가 모두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자녀의 90%에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약한 밸브를 가지는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과 여성 호르몬입니다. 임신을 하면 자궁이 커지고, 이 커진 자궁이 정맥을 압박하고, 또한 여성 호르몬이 정맥의 크기를 확장시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쉽게 정맥 밸브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보다 3배가량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하지정맥류 특징은 분만 후에 정맥류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신 후에 발생한 하지정맥류는 곧바로 치료할 필요는 없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분만 후 3개월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밸브가 약해지고, 또한 정맥벽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시간 서 있는 자세입니다.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경우 중력과 역행에서 큰 혈액 기둥이 생기는데요. 이런 혈액 기둥이 직접적으로 밸브를 압박하고 과부하를 유발해서 직접적으로 밸브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내장 비만과
변비가 있는 경우 복압이 증가하는데요. 이런 복압이 증가하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런 차단 현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밸브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과부하에 의해서 밸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밸브에 외상을 입거나 혈전증 후에 2차적으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맥 질환이 동맥 질환에 비해서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맥 질환이 동맥 질환보다 삶의 질의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거나 쥐가 아니면 열감이 있으면 정맥 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하지정맥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